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데 자이언츠 주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는 침묵했는데 뭔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정말 슬픈 작별도 있고 정말 과학적인 준비도 있고 정말 절실한 각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28세 트리플 A 외인 투수가 롯데 구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트로이 왓슨, 폰세 닮은 꼴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선수. 롯데는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13년 롯데맨 박진영이 구단을 떠나가고 있어요. 13년을 한 팀에서만 뛴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떠나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레이에스 재계약. 병살 1위인데도 불구하고 롯데가 왜 그를 붙잡는지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번째와 5번째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타니를 연구했던 일본 대학에서의 연수, 그리고 홍민기의 트라우마 극복 이야기. 개인의 성장과 과학적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의 배경에는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는 그 절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는 지금 정말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픔과 희망, 미스터리와 과학, 작별과 재출발 모두 다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롯데 화이팅! 베르스 너무 많은 변화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니까요. FA 시장에선 침묵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선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트로이 왓슨 28세 트리플 A 외인 투수. 이 선수가 롯데 구단 SNS 계정을 팔로잉했다는 거예요. 23일 정오까지 팔로잉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전에 올란도 아르시아 때는 롯데 측이 영입을 노크한 선수가 아니다 라며 수습에 나섰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터커 데이비슨, 알렉 감보아 이 두 선수도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거쳐 롯데 입단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생각했어요. 혹시 왓슨도? 물론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령 입단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이 생소할 외국인 선수가 구단 계정을 팔로잉해 분위기를 살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롯데는 FA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박찬호, 강백호, 이 모든 선수들을 놓쳤습니다. 박찬호는 두산으로, 강백호는 어디로든 가버렸죠. 김태형 감독은 3년 연속 묵입이라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왓슨이라는 카드가 나타난 거예요. 왓슨은 폰세 와이스급 외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하는 말일까요? 호르엘 폰세, 2024년 한화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예요. 그리고 더스틴 와이스, 역시 한화의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와 비슷한 급의 선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올해 한화는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왜? 바로 이런 폰세 와이스급 외인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뭐하는 말입니까? 좋은 외국인 선수 하나가 있으면 내부 전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올해 한화가 정확히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트로이 왓슨이 롯데를 노크했다는 건 한국 야구에 관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롯데는 그 신호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 한화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FA 시장에서는 침묵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이 왓슨이 정말 롯데에 올까요? 만약 온다면 2026 시즌 롯데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와 의심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슬픕니다. 13년을 함께한 선수의 작별입니다. 13년을 한 팀에서만 뛴 선수. 이제 새 유니폼을 입는다. 여러분 정말 눈물겹습니다. 박진영. 2013 KBO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롯데의 지명을 받은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간을 제외하면 오직 롯데에서만 야구 인생을 보냈어요. 진정한 원클럽 맨, 원클럽 맨이었던 거죠. 박진영은 2015년 1군에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롯데의 불펜을 지켜왔어요. 2016년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출전 기회를 늘리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후반기 불펜으로 정착해 평균 자책점 2.17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견인했죠. 그 활약은 높이 평가받아 2017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 대표팀에도 차출됐습니다. 2022 시즌에는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7개의 홀드를 따냈어요. 평균 자책점은 5.10으로 높았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13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9일 2차 드래프트를 앞두고 박진영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4라운드에서 지명했어요. 13년을 함께한 팀을 떠나야 했던 거죠. 박진영이 21일 롯데 공식 유튜브 자이언츠 TV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이 명문 구단에서 꾸준히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팀으로 가는 게 많이 슬픈 일이다 보니까. 박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애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주눅 들어있는 친구들에게는 자신감 있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후배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떠나가면서도 여전히 팀을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신인 때부터 이영준 트레이닝 코치님이 정말 많이 케어해 주셨다.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떨어지려고 하니 많이 힘들다. 다들 많이 보고 싶을 것. 13년을 함께한 코치, 함께한 선수들. 이제는 다른 곳에서 뵙게 될 거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던 거죠. 박진영은 또 말했어요. 매번 한두 경기 말고는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잘해서 우승도 하고 싶었고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팀을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219경기 18승 14패, 7세이브 36홀드, 평균 자책점 5.47. 이게 박진영이 13년 동안 롯데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나쁜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진영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올해는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8.44로 정말 부진했어요. 그래서 보호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거죠. 박진영은 SNS를 통해서도 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좋을 때든 힘들 때든 계속 응원해 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다. 팀은 바뀌었지만 팬분들께 받은 응원과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곳에서도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 팬분들이 응원하는 이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정말 아름다운 인사였어요. 여러분, 박진영의 이 인사말 들으셨어요? 팀은 바뀌었지만 팬분들께 받은 응원과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하는 말입니까? 13년 롯데맨이 남긴 유산이 바로 이거예요. 롯데는 내 마음속에 계속 있을 거다. 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의 키움에서의 활약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남긴 13년의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박진영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레이에스를 재계약하는 이유가 정말 흥미로우니까요. 병살타 25개, 홈런 13개. 왜 롯데는 레이에스와 재계약하는가?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레이에스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어요.
왜냐하면 롯데의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와 함께 그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삼성 디아즈보다 못하다. SSG 에레디아, 한화 리베라토만도 못하다. 병살타 왕이다. 올해 순타제 5개로 리그 1위, 홈런이 겨우 13개? 홈런보다 안타가 더 많다. 똑딱이 타자다. 정말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홈런이 적고 수비 범위가 좁고 병살타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OPS 출루율 장타율날을 비교해보면 레이에스는 올해 OPS 9위를 기록했어요. 0.871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보다 높은 OP를 기록했을까요? KIA 위즈덤 30홈런 이상을 기록한 선수, OPS 0.869 한화 노시환, 역시 거포로 불리는 선수, OPS 0.851 LG 문보경, 각 팀의 주축타자, OPS 0.831 NC 김주원, 앞서 언급한 선수, OPS 0.830 한화 문현빈, 팀의 최고 타자, OPS 0.823. 여러분, 이게 뭐하는 말입니까? 레이에스의 OPS가 30홈런을 치는 선수들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홈런이 적어도 기본기가 좋으면 팀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걸 증명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멀티히트 경기예요. 레이에스는 60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어요. 이건 리그 1위입니다. 2위인 문현빈은 5.3경기네요. 즉, 레이에스는 매 경기마다 여러 안타를 치는 선수라는 거예요. 득점권에서의 강함도 주목할 만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레이에스는 타율 0.375, OPS 1.668을 기록했어요. 정말 멘탈이 강한 거죠. 그리고 지난해 브루어 올해 비교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지난해 타격 4위, 타율 0.316, 타점 3위, 107개, OPS 9위, 0.861. 올해 지표상으로는 준수한 활약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까지 이겨주기게 2024년 2년 연속 안타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시즌 대비 크게 늘어난 라인 드라이브 타구, 지난해 2.4%, 올해 17.1%.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최근 타격 트렌드는 강하고 빠른 타구 시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대요. 그리고 레이에스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건 스스로도 진화하고 있다. 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병살타 증가의 이유도 분석되었어요. 지난해 16개였던 병살타가 25개까지 늘어난 이유는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는 등 불운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성빈의 부상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황성빈이 지난해 4군 6타석에서 활약했지만 올해는 213타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레이에스의 선행주자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김태현 기평 감독의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외국인 타자가 올 수 있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레이에스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마치 두산 시절 안타왕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와 4년을 함께한 감독의 철학이 묻어나오네요. 홈런보다는 알토란 같은 한 방을 믿는 감독이라는 거죠. 롯데의 재계약 결정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줄 건이란 안전제일의 선택이 아니라 적어도 지난 2년간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 이는 긍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과학과 트라우마 극복의 이야기거든요. 오타니를 연구한 일본 대학에서, 그리고 트라우마 극복에서 시작된 부활.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승민과 나승엽이 받은 연수부터 봐봅시다. 이 두 선수는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타격 연수를 받았어요. 지난달 19일 일본으로 출국해서 13일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츠쿠바 대학이 뭐하는 곳일까요? 이 학교는 오타니, 쇼헤이, LA 다저스의 타격 투구 동작을 오랜 시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해요. 생체역학, 바이오메카닉스를 활용한 데이터로 동작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고승민과 나승엽은
이곳에서 뭘 했을까요? 적외선 카메라로 타격 동작을 촬영한 뒤 츠쿠바 대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생체역학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 연구진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진의 피드백을 받으며 타격 동작을 새로 정립했습니다. 나승엽의 말을 들어보세요. 스쿠바대에서 부족했던 점과 중장거리형 타자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배웠다. 미야자키에선 새로 배운 메커니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말 구체적이네요. 단순히 배웠다가 아니라 메커니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와 올해의 비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승민, 홈런 14개, 4개, 추락, 나승엽, 2루타 35개, 12개, 급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선수가 그 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 홍민기의 트라우마 극복. 올해 홍민기는 정말 주목을 받은 투수였어요. 25경기 평균 자책점 3.09로 대활약했거든요. 그런데 8월 중순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통증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2군으로 내려갔고 그대로 시즌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홍민기가 고백한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9살 때부터 조금씩 트라우마처럼 스트라이크를 못 던질 때가 있었다. 트라우마처럼 1년에 많으면 2번 정도 왔다. 정말 긴 시간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거네요. 2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금방 좋아지고는 했는데 1군에서 그게 오다 보니까 이슈화가 많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목을 받을수록 트라우마 극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홍민기는 반복 훈련으로 극복했습니다. 일단 이재율 투수 코치님과 여러 가지 드릴 운동을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다. 올바른 스로잉 동작이 나오게끔 했다. 그게 가장 컸다. 정말 반복이었어요. 한 번 던질 때마다 8,100개씩 던진다고 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도 정상적으로 참가했고 제구를 완벽하게 잡고 투구 폼도 정립했습니다. 홍민기의 다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 중요하지 않은 위치, 중요한 위치에서 모두 마운드에 올라가 봤다. 중압감, 긴장감도 많이 경험했다. 이제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면, 그리고 좋을 때의 모습이 나온다면 지난날처럼 무리하지 않고 길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다. 단기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 시즌을 완주할 수 있는 목표. 정말 성숙해졌네요. 홍민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졌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예전처럼 투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하는 말입니까? 고승민과 나승엽은 과학적 데이터로 자신의 타격을 재구축했고 홍민기는 반복 훈련구로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둘 다 내부에서의 성장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이 세 선수의 반등을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의 배경에는 정말 절실한 각오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모든 것을 요약하는 이야기입니다. 롯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 고승민, 나승엽, 타격 메커니즘, 과학적 분석,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 전민재, 한태양, 수비 타격 루틴, 대만 윈터리그 투수 9명, 포수 박건우, 실전 감각,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야수 13명, 포수 3명, 투수 8명, 본진 훈련. 이 모든 게 하나의 육성 철학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2일부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롯데 관계자의 말, 캠프 현장에서 잡담조차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잡담이 없다는 건 모두가 이 순간을 허투루지 않는다.
뜻입니다. 실제 일정은 정말 강도 높습니다. 오전 8시 30분 얼리워크로 시작, 점심시간 외에 숨 돌릴 틈 없음 저녁 식사 후, 야간 훈련, 4일 훈련 후 1일 휴식 정말. 강행군이네요. 주된 목적은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데에는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팀 실책 100길 임계 5위. 수비 개선이 절실했어요. 마무리 캠프의 주장 김동혁 외야수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팀과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팀적으로는 선수들과 힘든 훈련 속에 더 가까워졌고 팀 성적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모인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네요. 힘든 훈련 속에 더 가까워졌다. 이게 팀 분위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2월에도 쉬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수들은 비시즌에 좀 쉬잖아요. 하지만 롯데 선수들은 계속 준비한다. 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이 상황이 선수들을 얼마나 절실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나승엽도 그 절실함을 표현했습니다. 올 시즌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부족했다. 내년 시즌 시작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충실히 보내겠다.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 이게 뭐 하는 표현입니까? 이건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기대값을 충족시키겠다. 는 다짐이에요. 전민재도 지바 롯데에서 돌아온 후 말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수비 밸런스, 타격 루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 등 많은 부분을 배웠다. 정말 구체적이네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야구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는 거죠. 여러분, 지금 롯데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외부 FA 영입이 없는 대신 내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네요. 트로이 왓슨이라는 미스터리한 카드도 있지만 기본은 내부 선수들의 성장입니다. 박진영의 눈물의 작별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나승엽, 고승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채우려고 합니다. 레이에스의 재계약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는 긍정적 시선이 담겨 있어요. 고승민과 나승엽의 츠쿠바 연수도, 홍민기의 트라우마 극복도 모두 다 과학적, 반복적 성장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캠프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는 그 절실함.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롯데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만드는 팀이 아니라 노력과 준비로 만드는 팀이 되려고 하는 거네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이야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트로이 왓슨의 미스터리, 박진영의 눈물의 작별, 레이에스의 합리적 재계약, 과학적 성장과 트라우마 극복, 그리고 마무리 캠프의 절실한 각오, 모두 다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롯데의 시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이제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는 그 절실함이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의 비판, 모두가 롯데를 만들어갑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다음 뉴스에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